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대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간의 AI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구글의 주가가 8% 가까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가 호실적의 영향으로 8% 정도 급등하는 등 오늘도 간밤에 전해진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그 이슈에 따라서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갈지 궁금해집니다. AI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본다면 과연 어제장에 무엇이 남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국내의 증시는 온통 AI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가게 될 것인가, 거기서 나만 소외되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뉴욕의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시장의 화두가 됐습니다. 미국에는 12개 지역 연은 총재들이 있죠. 이들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고정돼서 투표권이 유지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뉴욕 연은입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은 꽤나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죠. 그런 뉴욕 연은에서 좀 매파적 발언을 꺼내놨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겨우 제한적 영역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가 지금의 수준이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를 살짝 더 키워나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뉴욕 연은 총재 외에도 다른 총재들의 발언이 오늘 꽤 있었는데 대다수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에 상당히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좀 황급히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죠. 금리와 달러가 또다시 긴축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것은 오늘 뉴욕장에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2142조를 운영하는 핌코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 같다. 우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네요.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이었고요. 나스닥은 1.7%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 포착됐죠. 여기에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데이터도 하나 추가됐는데요. 1월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세 2.5%를 기록하면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앞서 이야기 주신 대로 디즈니는 시간 외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 증가라던가 혹은 실적도 예상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구글 측에서는 바드의 찬물로 인해서 급락을 맞았는데요. 위기의 구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테슬라는 그 와중에 2% 정도 나홀로 상승하면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AI 이슈가 시장에서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2월 2일에 대화형 AI 관련한 ETF 상장 신청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어찌 보면 미국 내에서 이런 쪽 수급이 있었던 건 이 영향이 조금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종목들로만 봤을 때요. AI 개발과 반도체, 소프트웨어에 대표되는 각각의 종목들입니다. 이들의 올해 시세 보면 꽤나 좋죠. 오늘장 전반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반도체 내에서 상승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챗 GPT나 혹은 챗봇 관련한 이슈에 최고수해주는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화형 AI ETF 상장 신청 결과는 4월 중순경에 발표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이 오르긴 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 AI 종목들 보면 일부 종목들은 어제부터 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종목에 대한 의심은 좀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천하의 구글도 긴장하고 있는 지금이죠. 한동안은 빅테크 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게 좀 밀려갔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챗봇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전혀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천하의 구글마저도 긴장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요 웹 플랫폼의 1억 명 사용자 확보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챗봇은 단 2개월에 불과합니다. 인스타그램이 30개월 정도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1억 명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지금 챗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뉴스 검색 창에 AI만 눌러보셔도 정말 분 단위로 기사들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공개했고 나름 호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관전잼이 있었죠. 구글이 어떻게 나올까? 구글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실망감으로 조금 바뀌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글 바드를 광고하는 영상이 트위터에 있었는데 그 트위터 내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오답이 나왔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9살 아이에게 말해준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린피스 은하를 발견했고 130억 년 된 은하 이미지를 발견했고 또 태양계 밖에 행성 사진을 발견했어 라는 답변을 내놨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답변이 오답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사 측에서 그것은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아니라 VLT라는 만원경이었다라고 답을 해줬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구글이 성급한 마음에 이것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게 오답이라는 것이 광고로 돌아다니기 전까지 구글 회사 어느 누구도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AI가 더 비효율적이지 않아? 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이 AI 섹터에는 좋은 게 아닌 거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오늘 덜 빠지면서 나름 이 구글의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도 살짝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시장이 보여주겠죠. 구글이 조금 더 밀리는 걸 보면서도 그 구글이 밀리네,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고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구글 역시도 그런데 AI 종목들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고 긴 시각으로 봤을 땐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섹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다는 건 모두 다 느끼실 겁니다. 그 또한 화무시비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세요. 자, 일단 시장에서는 좀 정리해봤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명확하게 사업부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각 AI 이슈별로 조금 더 민감도 있게 반응하는 종목들을 정리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종목들 이 외에도 훨씬 챗봇 GPT 관련해서도 좀 더 들어갈 거고요. 구글은 유엔젤로 좀 대표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브젠으로 대표됩니다. 이렇게 대표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구글 쪽의 탄력은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밤사이 구글의 급락 영향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관련 종목들이 시세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일단은 이렇게 회로를 돌려봅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이니까 확인하시죠. 자, 단기 과열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1월부터 지금까지 245%, 오픈엣지 140%, 유엔젤 130% 많이 오르긴 했죠. 더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또 그게 언제가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주의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나 대기업에서 이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거 단기로 끝나는 건 아니야 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요. 다만 아직까지는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확실한 사업의 연결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가는 측면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곡이 온다라는 거죠. 그 한계가 극복되고 살아남는 종목들이 중장기 성장성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줄 때 챙기자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거에 알파고 이슈가 있었을 때 AI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그 상승분 다 반납했던 것 기억해보죠. 그때와는 기술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항상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점 재차 당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뉴욕장 흐름 보시면 반도체 쪽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이나 밀려났고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했다라는 점 AI 영향이 되겠죠. 좀 방어적 섹터죠. 헬스케어 쪽에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또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들도 등장을 하네요. 많이 올랐음에도요. 일단 $200 돌파 소식이 들립니다. 2% 이상의 추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테슬라 이슈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우주 항공 이슈라고 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할 거다. 3월 1일에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 공개됩니다. 이거 7년 만입니다. 마스터 플랜 2가 7년 전이었다라고 하네요.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텐데요. 마스터 플랜 2에서 여러 가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테슬라 주가가 1200% 폭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 얘기를 꺼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AI와 자율주행 얘기일 수 있고 스페이스 X 얘기는 넣겠다고 했었고 테슬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가 좀 부각된다면 관련한 종목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 지금부터 들어갈까요? 네, 먼저 정유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유주에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EU와 G7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로 상한선을 설정했고요. 중유 등 저부가 가치 제품에는 배럴당 $45 선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그리고 러시아 쪽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함인데요. 일단은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지난해 실시가 됐던 원유 수출 제재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적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등 경유의 경우 중요한 정제 마진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석유 제품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쪽에서의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사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수익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익에 대해서 뭐 1조다 조 단위의 이익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실적 호황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때문에 이 실적이 쭉쭉 떨어지면서 특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SK이노베이션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잘 나오다가 4분기 들어서 적자로 돌아선 거고요.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7천억 원대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이 지금은 고작 128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유 4사의 합산 손실이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에서 정유주들의 주가 방향 어디로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SK가스, GS, S-오일 등등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주가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실적을 냈던 크래프톤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주가는 6% 이상 강세로 마감을 지었죠. 어제 크래프톤의 주가 강세를 이끌었던 건 두 가지 뉴스였습니다. 4분기 호실적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먼저 4분기 실적을 보면 발표치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잘 나왔고요.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컨센서스를 모두 다 웃도는 그러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일단은 그동안 단단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무료화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약 4,500만 명의 신규 이용자를 확보했고 이로써 PC와 콘솔의 매출까지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신작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 누적 판매량이 기존에는 한 500만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200만 장 정도로 눈높이를 내렸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와 지난해 발표했던 신작에 힘입어 호실적을 냈고요. 앞서 얘기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펼치고 있죠. 특히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3개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인데 올해 취득한 자사주의 전량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취득한 자사주의 60% 이상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다른 기대할 요소들이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펍지 모바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서 매출과 수익을 꾸준히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여기서의 매출 확대, 이용자 수 확보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대형 신작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AI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AI 친구를 만들어서 올해 중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매출 호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서의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적정 주가를 23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19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 23만 원은 거의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크래프톤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로는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프리미엄 유아 가구 전문 기업인 꿈비가 코스닥에 데뷔를 합니다. 최근에 미래반도체라던가 오브젠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까지 모두 다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했던 만큼 이쪽에도 이제 눈길이 쏠리는데요. 경쟁률은 17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희망 공모가의 상단인 4,500원 대비해서 11%나 높은 5,000원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건 실적도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할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다양한 라인업과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꿈비가 과연 오늘 공모주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따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수정앵커가 계속 추적하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꽤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비 역시나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기대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랄게요. 자,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시장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섹터 브리핑 차량용 반도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연꽃이라고 표현을 조금 해봤는데요. 연꽃은 진흙이 묻지 않는다라고 하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반도체 섹터 전반이 조금 하락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이 짙은 상황에서 수요가 탄탄한 이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판매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요. 작년 전체로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30% 정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판매액은 그 전년도 대비 3% 성장이었습니다. 그 대비했을 때는 30%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나타낸 거죠. 그 영향일까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꽤나 좋습니다. 인피니언, 혹은 ST마이크로, NXP 우리가 많이 아는 업체들인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45%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이건 3분기 영업이익 기준 실적인데요. 오늘 르네사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수치로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다른 반도체 분야보다 조금 더 견조하고 그들의 실적 또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이 시장을 꽤나 좋은 먹거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SMC죠. TSMC의 지난해 전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74% 매출 성장을 나타냈대요. 하지만 아직도 TSMC 내에서 이 반도체 매출로 놓고 보면 비중이 차량용 반도체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빠르게 눈치를 챘고 그래서 각 시장으로 팹 대응을 하고 있죠. 미국, 일본, 독일의 파운드리 팹 건설에 나선 상황입니다. TSMC뿐만이 아니고요. 대만의 UMC도 차량용 반도체가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한 82%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러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도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는 퀄컴 엔지니어링 부분 부사장을 영입했는데 그 인물이 자율주행 관련한 반도체 개발 전문가라고 합니다. 결국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쪽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조금 직접 챙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데이 때 2025년도에 차량용 메모리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3분기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개 종류를 공개했었고 그것이 지금 아우디나 폭스바겐 쪽으로 꽤 많은 고객사들이 탑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자동차는 자율주행차로 가든 앞으로의 미래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자기기가 통합된 하나의 밀집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IHS 마켓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러한 미래를 반영했을 때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지금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장착되면서 전자장비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 쓰이는 개수 자체가 달라질 텐데요. 일반 자동차가 한 200개에서 300개라면 전기차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1000개 정도, 그리고 자율주행차에서는 2000개 이상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2021년 대비 2029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죠. P와 Q가 같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그렇게 엄청난 마진이 남는 상황이 지금으로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업체들만이 그걸 버틸 수 있다라고 해서 나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탄탄히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굵직한 업체들이 이것을 좀 독식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내다보는 거죠. 삼성도 거기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겠습니다. 인버터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단 전력 반도체가 꽤나 좀 주력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SiC 반도체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좀 자세히 브리핑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 50%가 모터 돌아가는 데 쓰인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모터가 돌아가는 데는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되겠죠. 그중에서도 전기차나 ADAS 이런 쪽으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잡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하면 전력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차량 반도체 관련주들을 쭉 한번 모아서 올해 흐름이 어땠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LX세미콘은 어제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주 초에 이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LX세미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반갑기도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코아시아는 67%, RF세미는 40% 올랐는데 이들은 AI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연결되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이 중에서 좀 더 지켜볼 게 있을 것인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차량용 반도체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갑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내렸고요. 나스닥의 낙폭 좀 더 컸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있을 거고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제 매번 2,500에서 지금 세 번째 시도인데 여기서 돌파가 못했을 때 나올 이제 굉장한 차익 실현 매물들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냥 원웨이로 그냥 계속 올렸습니다. 그냥 지수를 그냥 무자비하게 올렸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들이 등을 돌렸을 때 나올 매물을 과연 개인들이 얼마만큼 소화를 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옵션 만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높은 환율에 지금 환율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온 면이 있어서 과연 배신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매도 물량을 쏟고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릴지 일단 그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워낙 많이 올렸고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았던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수익권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거의 7개월 기다려서 이제 본전 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제 막 반년 만에 탈출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 들어올 때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의 시나리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너무 과열 구간이 있어서 한번 이 과열을 진정시켜야 되는 구간들이 나와야지 새로운 이제 그런 먹거리들이 탄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하락 시작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제 얼마만큼 내어놓는지 혹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를 얼마만큼 보여주는지 여부 따라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어제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 보시면 원래 매파들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거 어제밖에 없는데 이제 패드워치 보시면 이제 50bp 확률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확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그런 너무 과열도 그들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악재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그런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bp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FMC 25bp 추가 인상 확률도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희망차게 바라봤었던 금리 인상 경로가 많이 조금 뒤틀리고 있다라는 점에선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시장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고요. AI 쪽도 들여다볼게요. 구글의 바드 기대했는데 이런 뒤통수를 통수를 정말 크게 때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나름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구글 좀 밸류체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구글에 좀 더 묻어있는 종목들 좀 변동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이거 얼마짜리 광고를 날린 건지 모를 것 같아요. 시총이 거의 몇 초가 날아간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주들이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AI 관련주들을 다 같이 끌어내릴지 아니면은 이제 그간 이제 며칠간 구글 관련해서 콕 집어서 올랐던 종목들만
빠지게 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사실 이제 슬슬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챗GPT도 슬슬 이제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오류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이제 옛날에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 와 이제 막 좋다고 할 때 그때 마지막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사실 여기서 더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그간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조정도 없이 그냥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어느 정도 악재가 마무리되고 나와야지만 다시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노릴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 AI 관련주들만 매도가 나올지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잘 하시고요. 평균 단가 싸움이 사실 어제 희망에 차서 구글이 한다라고 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쉽지 않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조정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좋은 섹터이면 틀림이 없으나 분명히 쉬어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꺼진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또 소화해 나가는 이 급등을 소화해 나가는 시간은 분명 필요할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전체적인 AI의 효율성 문제로 거론이 되면 전반적으로 관련주가 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뭐 구글 관련 종목으로만 조금 더 국한된다면 구글 등에 업고 달린 종목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유주 얘기해 볼게요. 앞서 수정 앵커가 얘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 정유주는 왜 이렇게 손이 안 갈까요? 네,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죠. 이제 매번 이제 그런 스프레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매번 존재를 하고요. 그런 이제 사실 주가 탄력성이 꽤나 많이 제한돼서 정말 바닥권에 잡지 않는 이상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지만 소외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소외받는 섹터라는 그런 이제 꼬리표가 계속적으로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점은 지나가는 상황, 주가에 대한 저점은 지나가는 상황이고 업황에 대한 저점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수가 상단에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하단부에 있는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오히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화학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그래도 안전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평을 받기도 괜찮고 이제 자금도 어느 정도 회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에 대한 신사업 지전에 3조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이제 롯데케미칼을 화학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냥 순수하게 정유화학 쪽만 하는 기업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S-오일. 네, 그죠. S-오일이라든가 이제 화학 붙은 종목들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력도는 떨어지되 신사업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 자체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소 사업에 조금 더 한 포인트 던져서 좀 주목해 볼 만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만센 매력도가 낮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크래프톤도 살짝만 좀 짚어볼게요. 주주 환원과 또 호실적 등이 맞물린 상황인데 크래프톤에 대한 시각은요? 네,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뭐 이제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은 그래도 돈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맞아요. 코멘트 드리면서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제 사실 그냥 이제 수시 공시 말고 확실하게 얼마를 사겠다라고 이제 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사실 올해 당장 이제 현대차처럼 당장 얼마를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흐름 자체를 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이제 돈 잘 버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게임 업계가 구조조정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승 갭이 메꿔졌을 때 한 이제 15만 원과 16만 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뭐 딱히 이슈적으로 엄청난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차량용 반도체들의 시세가 비교적 다 같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서 좀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좀 투자 비유가 있으신지. 네, 되게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오랜만에 다룬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사 자체도 잘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최근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AI 반도체로 또 엮여가지고 맞아요. 이게 또 많이 올랐던 것 코아시아 같습니다. 이런 그래, 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근데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관련해서 순수하게 차량용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에 있어서 이제 밴드사들은 충분히 고평가를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한 종목이 있습니다. LX 세미콘. 이제 뭐 구동칩 같은 DDI 구동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점이 지나가는 상황.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에 그래도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 뭐 텔레칩스도 지금 보시면 주가 흐름이 꽤 괜찮았을 네. 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사업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탄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모아가기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배당도 잘 주고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업황 자체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가 될 수도 혹은 AI 관련돼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사실 뭐 진만쌤과 좀 여러 번 다뤄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좋은 수익이 났고요. 올해 들어서 LX 세미콘 쪽에 이슈가 좀 많이 몰려서 올해 상승률도 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내에서 LX 세미콘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답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열어봅니다. 미국의 모기지 시장 반등 중 한국의 건설사 다시 봐야 되는 것인가? 네, 제가 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 이제 1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 이제 모기지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지표들이 꽤 좋아지더라고요. 주택 시장이 반등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시장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금매 나온 물량들은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분양은 좀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건설업계 지금 제가 이제 밸류가 너무 높다라고 이제 지수 밸류가 높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건설주들이 그래도 바닥권을 잡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현대건설, GS건설, 그 다음에 삼성물산까지 세 종목 워낙 지수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워낙 이제 고평가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은 저밸류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건설주도 살펴주셨어요. ASR 종목 딱 하나만 답변 주세요. 저희 뭐 영창케미칼도 일단 EUV 관련해서 요즘 더 거론이 되고 있고 수익이 한 23% 정도 난 상황. 하츠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셨는데 요즘 또 인덕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쪽에서 엮이더라고요. 네.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영창케미칼 한번 다뤄볼게요. 이제 얼마 전에 저도 봤는데 윗골이 엄청 남기고 이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매물 소화가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세요. 저는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과 눈여겨볼 종목까지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